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여전히 방콕을 여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침 조식을 먹으면서 어떤 재밌는 글을 읽어가지고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스위스의 투자은행 중에 UBS라는 그런 은행이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발행하는 글로벌 웰스 리포트, 즉 전 세계 부에 대한 보고서 2024년 판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 분포한 100만 장자, 즉 미국 달러로 100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3억 6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통계와 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들인데요. 일단 요약해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익히 알려진 헬조선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의미하는 해분조선에 가까울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기준으로 천국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제로 객관적인 수치로 놓고 보면은 나름대로 정말 괜찮은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좀 자각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천국인 이유 첫 번째는 100만 장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높은 벽이다. 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코로나 이후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웬만한 서울 아파트는 10억을 넘기면서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100만 장자는 너무 쉬운 목표가 아닌가 싶은 10억이 없으면은 누구나 10억이 있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게 요즘 추세인데 하지만 여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100만 장자는 129만 명 수준으로 전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3%에 불과하죠. 이거를 전 세계로 눈을 돌려서 보면은 100만 장자의 수는 총 5,800만 명이고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100만 장자, 즉 자산이 13억을 넘기는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결코 3%밖에 안 되죠.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넓혀서 보면은 더더욱더 대단한 부를 일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100만 장자의 비율이 3%잖아요. 이게 전 세계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간 100만 장자가 전 세계에서 상위권으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 그런 순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은 우리나라는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국가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저도 이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기 전까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의아한 말이었는데요. 늘상 언론이나 온라인에서는 다뤄지기를 우리나라는 일부 부자들이 대부분의 부를 독식하고 있고 또 계층 사다리를 다 걷어차버리고 있어서 부의 양극화가 심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의 진위 개수를 토대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챗GPT에서 이런 진위 개수에 대한 정의를 캡처해 봤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거를 토대로 봤을 때 예상외로 잘 사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부의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오히려 공산주의로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알려진 중국의 그런 부의 불평등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게 의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하셨다시피 전 세계의 지구인들 중 상위 1%가 44%의 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위 1%가 그의 절반인 23%의 부를 차지하고 있으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유독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더 선진국들 중에서는 부의 양극화가 덜하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2008년 대비 2023년에 이르기까지 부의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유럽의 이제 복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스웨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곳들보다도 부의 양극화가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자본주의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도 부의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이 표에서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것은 어쩌면은 경제체제나 정치체제와는 별개로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탐욕이 있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 결국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로 우리나라가 부의 불평등이 심해서 살기가 힘들다, 탈조선해야 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선진국이면서 부의 불평등이 없는 나라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한국은 그 안에서도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 평균적인 부의 성장률을 보아도 우리나라는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의외로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전통적인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도 부의 진화 통계를 보면은 월등히 상위권에 우리나라가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백만장자 통계표를 보면은 2028년을 예상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상위권으로의 속도로 부자가 늘어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우리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열려있는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경기가 어렵다, 부의 양극화가 심해서 살기 힘든 나라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언론의 가스라이팅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런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때는 헬조선을 벗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누군가 그렇다 카더라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루머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보니 어쩌면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를 부정적인 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어쩌면 저에게 이번 생에 주어진 좋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기회를 잘 활용해서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가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을 하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